반갑습니다. 리서놀즈 안 팀장입니다. 오늘 또 S클래스를 한 대 팔았는데 S클래스 가장 엔트리 모델인 벤츠 S350D 출고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이 S클래스 하면 고급스러운 그리고 중후한 성공한 자의 차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만으로 이 풀체인지에 거치면서 이렇게 조금 공격적인 디자인보다는 약간 무난무난한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 S350D가 이제 또 단종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제가 듣기로는 24년식부터는 S350D와 400D가 없어지면서 S450D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S350D 물량이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S350D의 재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오늘 출고한 색상은 블랙의 베이지 시트입니다. 화사한 베이지 시트는 이따 실내 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외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클래스의 그릴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많이 보여드려서 굳이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제 다른 영상들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S350D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 하단 범퍼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약간 럭셔리 트림 같은 크롬을 많이 사용하면서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벤츠 하면 요 삼각형, 요거 때문에 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포르쉐는 여기 딱 가운데 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쵸? 그것처럼 마치 이 벤츠의 삼각결은 성공의 상징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벤츠 마크의 역할이 뭐냐면 실내 안에서 탔을 때 차와 본네트 길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거 막 뽑아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한번 보시면 역시나 세단이기 때문에 무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센슈얼 퓨리티라고 해서 무난하면서도 그냥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데, 보시면 BM이나 아우디와는 다르게 정말 그냥 샤프한 디자인보다는 그냥 매끄러운 라인들이 연상케 하고 있는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S450에서도 좀 볼 수 있었던, 하지만 그 느낌보다는 약간 작은 그런 휠이 들어갔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무난해요. 그리고 캘리퍼 같은 경우는 실버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뭐 도색 같은 걸 좀 해주면 좀 포인트로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한번 보시면 역시나 서라운드 뷰도 기본적으로 들어갔죠. 왜냐면 1억이 넘어갔잖아.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들어갔을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S450D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만 해도 1억 4,64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7월 달부터는 개소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벤츠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가격이 소폭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가격은 한 140에서 150만 원 정도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래 크롬 바들도 약간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서 S클래스 역시 이런 디자인을 좀 디테일하게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도 무광 실버를 사용했는데 일반 크롬 실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반짝이잖아, 그치? 그렇죠. 여기도 크롬, 여기도 크롬. 약간 너무 반짝이면 과하면 과유불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광 실버를 사용해주면서 약간 무난한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고, 가운데 비필러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하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면 S클래스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C클래스, E클래스 모두 다 넓힌 느낌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패밀리룩. 그러니까 기존 차들과 차별화되진 않았다. 점점 더 크기를 키워주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여기 크롬을 길게 사용했다는 점. 굉장히 길게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좀 뭔가 노티나지 않나 라고 싶었지만 C클래스 저번에 촬영할 때 보니까 이게 없는데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S클래스도 이 크롬에 대한 활용도가 정말 좋다. 그리고 레터링도 이렇게 박혀져 있고, S350D는 아쉽게도 자른 구동이 없기 때문에 따로 포매틱이라는 레터링 자체는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모듈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으면서 이 발광되는 LED 라이트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 부분도 벤츠 S클래스만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도 보시면 역시나 이게 머플러 주위도 크롬으로 사용했고, 아래쪽도 이렇게 무난한 디자인을 완성시켜주고 있다는 게 S350D의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자,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이 실내 안에서 다가오니 정말 감성적으로 물씬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신형 가오리 핸들이 들어갔고, 개인적으로 만약 이 핸들이 좀 질린다, 그럼 D컷 핸들로 바꿔주시면 돼요. 핸들 비용이 또 그렇게 비싸
비싸진 않거든요. 한 200 후반 정도. 200 초반하고 후반은 또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차량이 좀 질리면 조금 바꾸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기어노브 같은 거 뭐 크리스탈 기어노브를 좀 바꾸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차는 어쨌든 그래도 몇 년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림을 뭐 핸들에 대한 변화나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캘리퍼, 뭐 도세, 휠 막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도 바꾸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클래스는 어떤 걸 다 바꾸더라도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S350D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자인 그리고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트림 자체가 우드 트림으로 들어왔어요. 우드인데 그냥 일반 무광, 블랙 느낌. 플라스틱이네요. 우드인가? 모르겠어요. 우드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런 디자인은 저는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S500이나 580 같은 경우에는 유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관리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히 S500, 580 같은 이런 롱바디 같은 차량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반면 S350D와 S400D 같은 경우에는 오너 드리븐 형태로서 내가 좀 더 마음껏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기능 자체도 4발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에어컨 나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쵸? 빵빵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이지 시트는 추가 비용이 73만 원이 들어요. 이 73만 원에 대한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C클래스 시트 비용 얼마 듭니까? 31만 원이요. 31만 원 들죠. E클래스 추가 비용 얼마 드나요? 42만 원 들죠. 두 개 합치면 73만 원입니다. 제 피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우연적으로 들어가는 게 마치 또 계산된 듯한, 이거 저 진짜 제가 생각하고도 좀 소름 돋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거 하나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네모난 기계 안에서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마치 아이폰의 시리처럼 음성으로 내가 조작이 가능하고 터치도 가능하고, 어쨌든 인공지능적인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하기도 좀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 패널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시야를 훨씬 더 잘 확보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시동을 살짝 걸어보면 딱 티가 나죠. 디젤 느낌이 좀 나네요. 디젤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문 닫았을 때 조용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벤츠 S클래스 6기통의 위력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릴 점은 뭐냐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데 액티브가 안 보입니다. 그쵸? 지금 S350D 물량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사이즈로 추가를 해야 된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25만 원, 이 사이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롱바디보다 이 숏바디가 더 금액이 비싸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자, 지난번 영상에 소개시켜드린 S350D도 제가 시공을 도와드렸는데 숏바디가 더 비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쨌든 거의 다 중국산 OEM 제품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롱바디만 생산을 한대요, 거의. 그래서 이 숏바디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시공. 또 이제 새로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비싸다. 롱바디 같은 경우는 180만 원이면 하는데 숏바디가 한 20에서 25만 원 더 비싸요. 이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시공을 해주면 훨씬 더 실내 감성 분위기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자, S350D 숏바디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간 자체가 괜찮아요. 보시면 레그룸, 헤드룸 너무나도 충분하죠. 그리고 썬루프도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갔어요. 개방감이 좀 있다. 그리고 실내 공간도 넉넉하다. 이게 오너 드리븐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지만 뒷좌석에도 누가 태웠을 때 충분히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겠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S350D는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모니터가 따로 들어가는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S400D부터 들어가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공조 버튼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B필러 사이 쪽에 에어컨 기능도 또 따로 들어갔고 부메스터 사운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톰프 시트가 들어가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열선 시트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죠. 톰프 시트가 뒷좌석까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선 시트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은 할 수 있으니까 S350D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 시트라서 위에 천장까지 모두 다 일체화 시켰는데 위에 재질은 패브릭으로 들어갔어요. 알칸테라는 아니고 이 패브릭 재질도 아무래도 이 베이지 색상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담배를 좀 피시면 안 됩니다. 담배빵이 이렇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실내에 대한 감성은 이 베이지 시트가 짱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센올즈 안티미약 찾아주시면 그 남아있는 재고에서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최대 프로모션까지 적용시켜드려서 쇼그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위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리센올즈 안티미약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구하러 가자.